퀴즈입니다. 다음 일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3월 1일, 6월 6일, 7월 17일, 8월 15일, 10월 3일, 10월 9일. 네, 정답은 태극기 개항일입니다. 과거에는 태극기 개항대가 집마다 하나씩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개항대가 없는 집이 많습니다. 개항대가 있어도 개항하지 않는 집들이 있지요. 물론 태극기 개항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극기 개항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태극기 개항은 망령이 든 행위이다. 과연 그럴까요? 미국은 다음과 같은 날에 국기를 개항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탄생일, 부활절, 어머니의 날, 군인의 날, 순국선열의 날, 아버지의 날, 독립기념일, 노동절, 제헌절, 콜럼버스 기념일, 해군 기념일, 퇴직군인의 날,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한국보다 훨씬 많은 날들을 국기개항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노벨 기념일, 국가기념일, 구스타브 아돌프스 대왕 기념일, 유엔 기념일, 부활절, 그리스도 전승일 등 많은 날들이 국기개항일입니다. 관공서에서의 개항은 의무이며 일반 시민의 개항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태극기 개항은 구시대의 유물도 아니며 망령이 든 행위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일반 민주주의적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가 국기를 개항하는 것에는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70년대, 80년대가 아닌 21세기입니다. 하지만 태극기 개항에 대한 편협한 이미지 때문에 요즘 태극기 개항하는 것도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국기를 개항하는데 눈치 봐야 합니까? 개인이 태극기 개항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개인의 이익만 극한으로 추구하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으며 더불어 사는 것을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거주지는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어야 하고 상권이 발달해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필요시설은 존재해야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은 무조건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만큼 공동체로서의 의식이 생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웃들이 자기들 영화의 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개념 대신 내가 먼저, 너네는 그 다음 이라는 희한한 생각을 합니다. 당신들 인생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 인생도 소중합니다. 두 번째 특징, 뿌리의식이 없고 선택적 애국심을 발휘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그저 불평불만만 일삼으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바쁩니다. 한국 교육은 이래서 안 되고 한국 정치는 저래서 안 되고를 노래 부르면서 꼭 비교하는 나라가 미국, 스웨덴 같은 나라입니다.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은 다 배제한 채 모든 나라가 동일한 조건과 역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며 한국을 깎아내립니다. 그래놓고 막상 해외여행 가기만 하면 한국이 그립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행 짐 챙길 때 컵라면부터 넣는 사람들입니다. 고추장 가방에 안 넣어가면 비행기 안 뜨는 줄 압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모국이고 자기들을 필요로 할 때는 국입니다. 한국이 위기라고 하면 비행기 티켓을 제일 먼저 사는 작자들입니다. 세 번째 특징, 국민의 기본 의무에 소홀하며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절세를 넘어서 탈세가 생활화되어 있으며 높은 확률로 군복무를 기만합니다. 법을 가지고 노는 것을 사랑하며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서민들을 유린하는 것에 제일 앞장서며 그렇게 모은 더러운 돈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기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축적한 돈을 사람들이 우러러봐 주길 바랍니다. 비정상적으로 큰 돈이 없는 사람들을 비정상이라고 규정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 현명한 투자를 안 해서 그렇다고 놀립니다. 자기들이 쓰는 돈이 크기 때문에 애국자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주도 금싸라기 땅을 다 사들이는 갑부 중국인들이 당신들보다 더 훌륭한 건가요? 국민의 의무는 소홀해도 돈만 많으면 훌륭한 한국인이 맞나요? 최근에 김한민 감독의 새로운 영화 한산이 개봉했습니다. 1700만 관객을 기록한 명량의 후속작으로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매년 이런 종류의 영화가 개봉합니다.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군과 벌인 교전을 그린 영화 연평해전 600만 관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끈 메가더 장군의 극비작전이었던 인천상 육작전 700만 관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 현대사를 그린 영화 국제시장 무려 1400만 관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그린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1100만 관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다들 적잖은 흥행을 하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각종 매체에서 이런 영화들을 두고 애국심 장사하는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영화를 보는 것은 저급하며 21세기에 맞지 않은 민족주의 혹은 쇼비니즘의 일종이라고까지 비판합니다. 이는 이런 영화들을 선뜻 보러 가는 관객들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모면하는 발언입니다.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영화는 어느 나라에도 존재합니다. 미국에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영화가 정말 많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전쟁 영화도 있지만 로키 같은 스포츠 영화도 극중 악당이 냉전시대 당시 주적이었던 소련입니다. 최근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슈퍼히어로 영화가 인기인데요. 여기서도 애국심을 자극하는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방패를 든 미국 군인 캡틴 아메리카부터 성공한 미국 기업의 사업가 영웅 아이언맨까지 세계 경찰로서의 자긍심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동방불패나 영웅본색처럼 작품성 있는 홍콩 작품이 한국에서도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특수부대 전랑이나 장진호처럼 중국인들만 좋아할 만한 영화를 만듭니다. 현실성과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전부 자신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영화입니다. 인도에도 애국심을 자극하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영화 세월간이의 아미르 칸이 주연을 맡은 레슬링 영화 단갈부터 화성 탐사선을 쏘아올리는 영화 미션 망갈, 최근에는 대영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을 모티브로 한 액션 영화 RRR까지 공통적 코드가 애국심 고취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심을 일깨워주는 영화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국 공통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작품들은 어느 정도 존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런 영화들의 정치적 의도가 과하면 정치 선전물인 프로파간다가 되겠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일종의 교육물이기 때문입니다. 명량, 한산, 태극기 휘날리면 등의 영화를 재밌게 봤다고 하면 비꼬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저급한 예술성을 지닌 애국심파리 영화다. 그렇다면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술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저급한 예술인가요? 대중성이 뛰어나면 저급한 것인가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예술적 식견이 높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남들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람은 취향이 다 다른 것이고 예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당신들이 즐기는 문화는 고급이고 대중들이 즐기는 문화는 저급합니까? 아무런 대안도 없으면서 자기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고귀하게 생각하는 수준 높은 상품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맨날 부정적인 평가만 합니다. 불평불만하는 것이 멋지고 깨어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애초에 꺼내질 않는 겁니다. 인터넷 문화가 시작되며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글을 써서 올리면 자신들의 이야기가 무조건 신빙성이 있고 정의로운 줄 압니다. 한국이 좋다는 게 그렇게 비웃음을 살 일인가요? 조국을 사랑하면 안 되나요? 조국을 무조건 사랑하면 안 되나요? 조국을 사랑하면 다 국수주의이며 다른 나라를 배척하는 건가요? 정말 웃긴 시대입니다. 태극기를 개양하거나 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나라 사랑의 표현이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애국주의 영화를 보면서 나라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느끼고 싶을 겁니다. 당신들은 무슨 권리로 이런 선택을 폄하하는가요? 다른 나라를 숭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선택에 의한 국적 변경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국적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당신들을 보증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의 국적 변경은 하위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바로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사상적 이유 혹은 경제적 몰락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난민들이 오늘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나라를 떠났을까요? 나라를 떠나서 국적이 없는 난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흔히 난민이면 선진국에서 인격적 대우를 받으면서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간혹 TV에서 탈북자들의 한국으로 오기까지 힘든 여정을 듣고는 합니다. 한국은 탈북자들을 위한 교화 및 정착 시스템이 있으니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다른 나라 난민들은 갈 데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국적이 없다는 것은 그냥 밖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난민 캠프에 도착할 수 있으면 운이 좋은 것이고 거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다면 더 운이 좋은 것입니다. 난민 캠프에서 새로운 나라의 국적을 얻을 확률은 단 0.001%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난민 캠프에서 10년 이상을 지냅니다. 길면 35년 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난민들은 난민 캠프에 갇혀서 죽습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난민의 새 나라 정착 스토리에 속지 마십시오. 난민 캠프의 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먹을 거리는 부족하고 깨끗이 씻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없기에 설사 난민 캠프에서 나와도 인간답게 살기 힘듭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각종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폭행, 살인, 여성 대상 범죄 등 입에 담기 힘든 일이 안에서 벌어집니다. 목숨만 붙어 있으면 비인격적인 환경을 감내해야 하나요? 이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세상일까요? 운이 좋아서 새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그 나라에서 우리를 똑같은 국민으로 여길까요? 아무런 불편함도 차별도 없을 것 같습니까? 멀쩡한 조국이 있다는 것은 천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천운입니다. 근현대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우리 선조들의 노력, 일본에게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역사를 공부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이 우리나라 주권에 영향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공부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나라를 뺏겼을 수도 있다. 그 정신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권을 가진 국가이니 우리가 가진 주권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소중함이 조금씩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에게서 해방된 지 8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강대국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까?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를 넘본 나라들이 일본 말고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종 스포츠 한일전에 민감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단지 스포츠 경쟁자로서 일본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는 경제 전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나라의 위상을 과시하는 암묵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게는 져도 일본에게 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민들 마음 깊은 곳에 역사적 분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노를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은 차후 경제적 원조와 합의로 우리의 피해를 원만하게 보상했다. 물질적 보상이랑 심리적 안정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해자가 수술비 충분히 주겠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바로 풀립니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앞서 말한 난민 사례처럼 우리가 지금 난민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원흉이 우리 과거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지난 일이니 조건 없는 혐오는 하지 말아야겠지요. 싫어하지는 말되 과거는 잊으면 안 됩니다. 가족 중 껄끄러운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싫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같이 살아라 하면 힘이 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우리에겐 일본이라는 겁니다. 뭐 요즘 따로 큰 잘못 안 했을 수도 있겠죠. 너무 먼 과거의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가 거부하는 것을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 겁니다. 먹고 싶은 만큼 쌀밥 먹을 수 있고 졸리면 잘 수 있고 잠을 잘 때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걱정 안 해도 되는 훌륭한 치안 수준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이라서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한국에서 사는 것은 굉장한 행운입니다. 이런 기회에 감사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조국은 심심하면 놀다가 떠나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국민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호빵처럼 따끈한 뉴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